그럼 과연 오늘 시장에서 특징 종목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상황실에서 점검해 볼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배신당했다가 돌아온 종목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말 집중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 특징주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예요.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고 거래 정지도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뭐 호재거리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카카오 재팬 만화의 피코마가 이제 좀 피코마라는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일본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대원미디어 자회사가 스토리작이라고 해서 카카오 재팬이랑 스토리작이랑 카카오 재팬이랑 합작사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JV를 설립하고 그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주가 상승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뭐 용갑 합체 뭐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무슨 캐릭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키덜트가 아니라 어덜트죠. 이제 맞아요.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키덜트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뭐 그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웹툰이랑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게 거의 이제 얼마 전이죠. 한 10,000원대 좀 넘었을 때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일본 카카오 재팬 관련돼서 네. 피코마 관련된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시장에서는 더 각광을 받고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조금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건 아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올랐고요. 저도 키덜트족이었던 적이 없어서 과연 이 용갑 합체가 얼마만큼의 흥행을 하고 또 수익으로 가져다 줄지는 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총에 맞는 실적은 이미 지금 넘어선 거죠, 주가가. 일단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올해 이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매출액을 한 2,81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9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00억 정도 번다 올해 이제 예상을 한 건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를 보면 벌써 5,600억 오늘 말하는 사이에 상한가를 갔는데 아, 그러니까요. 5,7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57배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카카오랑 뭐 네이버랑 비슷한 밸류에이션. 근데 그 과연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줄 거냐? 물론 이제 그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아주 좋게 보는 쪽도 밸류에이션 한 2만 원 이상을 안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너무 과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도 그닥 좋지 않아서 네. 뭐 개인들 중심으로 좀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위험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면서 목표 주가 참고하고 싶은데 안 내놓더라고요. 과열돼서 그런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국 거래 재개 이후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요즘은 또 투자 경고란 딱지를 마치 훈장처럼 달고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원미디어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만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뭐 신규 매수는 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건 이제 기술적인 영역인데 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더 갈 수도 있죠. 있는데 일단 오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상한가 거래 정지되고 나서 또 한 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 한번 위아래로 많이 흔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익 실현을. 이거는 목표가를 이제 뭐 안 내놓는다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숫자를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건 뭐 목표가의 의미가 없는 주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커버된 목표가가 아예 없더라고요. 애초에 대원미디어의 경우에는 좀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가에서.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과하게 오른 것 같다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기술적인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또 IPO 관련주들을 하나 담았습니다. 뭐 안 담으면 섭섭한 IPO 종목인데 카카오뱅크 이제 IPO 기대감 속에 한국금융지주 예스24가 대표 종목인 종목으로 거론되거든요. 카카오뱅크 상장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일단 뭐 카카오뱅크 이번 달 안으로 해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이제 할 거고요. 네. 뭐 빠르면 6월, 뭐 좀 늦으면 7월 정도에 상장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뭐 시총은 뭐 10조냐, 뭐 30조냐, 뭐 말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모가를 정해보고 네.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수급을 좀 봐야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조에서 30조 사이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두 종목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직접 보유한 게 카카오뱅크 4.93% 지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통해서 그쪽 밸류자산운용에서는 27.1%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30%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상장에 수혜를 보는 주식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예스24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네. 예스24의 지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1점 몇 퍼센트? 1.97%. 네, 1.97%던데 그러면은 예스24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단순히 그냥 지분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 타이틀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뭐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근데 보통 이제 상장을 했는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상 상장하면 주가가 또 도로 내려오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팔고 예. 본주 산다고. 예. 그래서 오히려 네. 그거는 좀 그 전에까지만 좀 대응하시는 뉴스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상장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스24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네. 있는 게 올해 지배순이익 1조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잘하고 있고 워낙 본업도 잘하고 있다. 이런 증권사의 평가던데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네. 그렇게 뭐 썩 잘한다 이게 아니라 아, 그래요? 1분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배순이익은 전체적으로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지금 올해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좋죠. 되게 네. 좋은데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 관련된 규제 이런 이슈는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라고 하죠.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1분기 이제 예상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20.2% 정도 더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만 돈을 뭐 거의 4천억 이상 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관련돼서 뭐 조금 더 주가는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3,146억인데 그러면 사실은 거의 지금 뭐 증권 부문 수수료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부문은 또 적잖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됐던 부분들 특히 이제 1월달, 2월달 생각해 보시면 1월 초에는 굉장히 거래가 많았죠. 네. 주식이. 그 1월 실적이 굉장히 좀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뭐 거기에 그 실적 가지고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좀 모멘텀으로도 올라가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현재 뭐 10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뭐 앞으로 향후에 뭐 지금은 주식 거래량 많이 줄었지만 꾸준히 좀 그래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원미디어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본인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증권사들의 주가는 더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그 실적이 반영된 1분기 실적 한번 저희도 나오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게임즈였고요. 뭐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를 또 많이 사기도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죠. 카카오 게임즈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설득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설득을 했나요? 일단 제2의 텐센트가 되겠다. 아, 아주 간단하죠. 솔깃하네요. 예, 간단한데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게임 분야에 조금 더 많이 치중되어 있지만 네. 올해 이번 지금 1분기 지나서 2분기, 3분기에 계속 신작 출시가 계획되어 있고요.
뭐 오딘이라는 이제 새로운 상반기 이제 출시 예정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태고 3분기에는 또 영혼핵이라는 또 게임이 또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이 계속 이제 분기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게임들이 계속 바닥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답보 상태지만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설득도 잘했고 그리고 이전에 빅히트가요 정말 화려한 상장을 했다가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주가가 후두둑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내기 주들은 몇 개월간의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계속 부침을 겪는 것 같은데 약간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겪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뭐 2년 안에 투자하지 마라. 회계를 믿을 수가 없다. 상장 전에 발표했던 회계는 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은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이 너무 좋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평가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여러 뭐 애널들의 분석을 보면 사실은 목표가는 지금 거의 뭐 이 자리가 목표가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제일 높이 쓰신 분이 한 7만 원 정도로 쓰셨던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상장 당시 고평가 여부는 좀 다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문제지만 네. 이제 회사가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다시 갈 자리는 됐다. 뭐 주봉상 보시면 되게 모양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사고 싶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봐볼까요? 저도 뭐 이제 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뭐 모멘텀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당장 뭐 지금 이거를 여기서 뭐 이게 더 빠지거나 이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좀 튈 자리지 않겠나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짧게 보실 거면 여기서 한 6만 5천 원, 뭐 좀 길게 보면 7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좀 지나친 질문이 있어서 하나 네. 추가로 여쭤볼게요.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넷마블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네. 넷마블도 사실 빅히트 상장 전에 지분 보유한 것 때문에 막 올랐다가 같이 빅히트와 함께 고난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빅히트 주가 상승과 넷마블도 올라오고 있고 2분기 신작 기대도 있고 여기에 카카오뱅크 또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넷마블 오늘 장에도 한 5% 가깝게 상승합니다. 이 종목의 주가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앞서 보는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하게 빠질 만큼 빠졌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저도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넷마블도 일단 너무 많이 쉬었고요. 네. 뭐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그 빅히트에 노출되어 있었죠. 빅히트 때문에 움직이고 빅히트 때문에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불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뭐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또 신작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신작 이제 4월 18일 날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14일인가 18일인가부터 시작을 할 걸로 알아요. 예매 네. 그 사전 예약을. 그 사전 예약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전 예약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 저는 뭐 15만 원 이상 충분히 갈 걸로 보고 뭐 한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여기서는 한번 매물이 있으니까 한번 걸릴 자리일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넷마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곁들여서 전해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에코프로 BM인데요. 리스크 해소라는 말로 오늘 상승이 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상황실 띄워주세요. SK와 LG 배터리 전쟁이 종료하면서 매출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런 분석 내용이 나오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실제로 정말 그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던 리스크가 해소된 걸까요? 해소됐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6만 원대에서 레벨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SK와의 계약이었죠. SK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이었고 그게 양극재 이제 물질을 뭐 2차 전지 관련된 본격 매출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이랑 4년간 2조 7천억 가까이 계약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삼성 SDI와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뭐 또 삼성 SDI 항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레벨업되는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20만 원대를 찍고 계속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와 LG와의 분쟁이 생기면서 특히 SK 쪽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문제가 생긴 걸로 인식이 되고 그렇죠. 혹시 이러면 4조 2천억 이거 다 2조 7천억 이거 다 못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제 앞으로 뭐 기존에 이제 계약했던 것들 계속 꾸준히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SK이노베이션만 그 리스크에 휩싸였던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는 그런 벤더들이 다 같이 줄줄이 밀려났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또 채팅방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합의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배터리 전쟁 종류로 오늘 K 소재주들이 모두 다 반등이 나왔어요. 뭐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딱 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섹터 쭉 보시면 오늘 한 5% 이상 오른 건 다 그쪽이랑 관련됐다. SK 쪽이랑.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클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이 가장 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SKC도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업체도 많이 공급을 하지만 1위 업체인 동박업체죠. SKC도 관련돼서 지금 뭐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마루를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전해질도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C, 뭐 동화기업, 에코프로비엠 오늘 모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9% 10% 급등을 하면서 이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손실을 회복해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한 달 반 정도 빠졌던 주가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네. 지금 주봉상 보시면 2월 달, 2월 중순의 가격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뭐 지금 자리도 뭐 물론 내일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좀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갭을 네. 메꿀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충분히 사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요. 충분히 사도 네, 괜찮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2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한 25만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20만 원, 중장기 목표 주가 25만 원. 그리고 오늘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상황실에서 챙겨가시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은 샵 2034로 또 상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